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메디테라님 다시 한번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수도권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도권이 핫해요. 뭐 수도권만 핫한가요? 전국 불장이죠. 전국 불장, 계집도 오른다. 근데 수도권이 좀 너무 넓어요. 네, 워낙 넓어가지고 오늘은 수도권 중에서도 뭐 인천 빼고, 북부 빼고, 오늘은 남부에 좀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도권 남부는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수도권 남부도 핫하죠. 사실 최근에 좀 외곽 지역이 막 불 붙는다고 해가지고 상승률이 좀 좋다고 해가지고 상승의 기운이 퍼졌다고 해가지고 외곽이 핫하지만 기존에 있었던 경기도는 사실 남부가 핵심이잖아요. 뭐 서울 인근에 있는 쪽은 이미 너무 높아서 사람들이 쳐다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밑에 쪽으로 조금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보면 괜찮은 지역들이 너무 많죠, 남부 쪽에. 지금 보면 이전에는 지방장이 시작됐다라고 해가지고 지방이 항상 전국에서 상승률에서 상위권을 차지했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 여기 데이터를 보면 인천, 경기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수도권이 다시 좀 지방보다 강세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제 지방장, 서울 수도권장 이렇게 나눠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도 이전에는 지방장이었고 2013년도부터는 수도권장,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장이 시작될 거다 해서 이번에도 지방이 시작되면 이제 지방이 더 좋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제 정책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이 같이 가게 되는 것 같아요, 상승이. 대신에 더 상승이 좋은 게 이제 지방이냐 수도권이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거든요. 이쪽에 치우쳤다 저쪽에 치우쳤다 하면서 다시 수도권에 사람들이 좀 몰려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지방 갔다가 다시 또 옛날에는 서울에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돈 벌고 지방 갔다가 지방에서 돈 벌고 다시 서울로 오고 막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요. 동시 막 왔다 갔다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예전에는 몇 년 사이클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그쵸, 한 그쵸, 2, 3년 벌고 거기서 뭐 수도권으로 가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막 갔다가 저기 갔다가 약간 진짜 이런. 동시에 번쩍번쩍 불이 이렇게 된 게 보여요. 근데 그게 약간 정보가 되게 빨라져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상승률이 막 일주일 새 한 달 사이에 막 번쩍번쩍 하니까 사람들이 그 속도에 맞춰서 더 빈번하게 움직이시는 것 같아요. 자기가 계약했는데 잔금 치기까지 이미 그 12% 취등록세 그것 때문에 되게 떨면서 했었는데 자기 잔금 치기 전에 12%그 다음 매물이 12% 이상의 가격으로 올라왔다고. 요새 좀 특징이 그래요. 호가 붙은 게 옛날에는 막 500 저가 물건이라고 해도 500, 1000 이렇게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1억에 하나 거래됐다. 그럼 그 다음엔 1억 500이나 뭐 1억 1, 200 이렇게 올랐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세금으로 이렇게 붙이는 맞아. 10몇 프로씩. 네, 12%씩 해서 막 1000, 2000씩 막 오르고 정말 한 2억대, 3억대 되는 거는 5000 막 이렇게 붙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다음 매물이 그냥 취등록세는 점프하고 바로 나오는 그런 분위기로 지금 이어지고 있어가지고. 그게 또 거래가 돼. 왜냐면 매물이 없거든. 응. 네,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사장님들도 자기도 15년, 17년 동안 중개인 하면서 이런 건 처음이다고. 이 경기 남부에서는 좀 어떤 지역들이 좀 눈에 띄나요? 사실 저는 좀 약간 안전하고 보수적인 투자를 좋아하잖아요. 잃지 않는 투자. 네, 그래서 항상 일자리를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자급자족 도시로 변모하거나 재평가받을 만한 요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새 이천도 좀 뜨거워요. 작년부터 사실 이천이 뜨거웠던 투자자들한테 관심을 받고 좀 뜨거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갭 투자하시는 분들, 소액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천을 많이 갔었어요. 그때 작년만 해도 그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들도 워낙 많고 구축들이. 그리고 갭이 정말 작았어요. 무피, 플러스피, 막 500, 1000 막 이런 물건들이 이천에 좀 많았어가지고 작년부터 투자자들이 조금 많이 들어갔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고 소액이 가능한지 어떻게 알고? 요새 공시지가 1억 이하 단지라고 하면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다 알고 다 들어가 계시고 소액이라고 하면 다 들어가는데 이천에도 SK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이제 SK 하이닉스의 그 직주 근접에 있는 단지들은 그 부바르비라고 해서 그쪽도 소형 단지들이랑 이렇게 새로 들어가는 단지들도 인기가 좀 많고 그리고 그 이천 중심부에서도 좀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새 좀 다시 좀 이천이 뜨거워지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해요. 그리고 지금 원주가 수도권 광역화를 위해서 교통을 개발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주 이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원주까지 쭉 이어지는데 그 사이에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천이. 그 중간에 딱 놓여 있어가지고 약간 동시다발적으로 이천이 같이 호재를 보게 될 지역이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지금 용인 처인구가 여기거든요. 처인구의 크기를 보면 여기 되게 넓어요. 그리고 여기 땅들이 다 지금 개발이 안 된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땅들이 거의 개발이 안 돼 있고 그냥 빈 땅으로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에 지금 처인구의 원산면 이쪽에 지금 SK 하이닉스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원산면에 지금 거주할 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양지 쪽에다가 지금 주택을 공급하겠다라고 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쪽만 해도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쪽에 마장면 여기까지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싶거든요. SK 하이닉스가 이쪽에도 있고 이천에도 있는데 이 SK 하이닉스가 서로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이제 시너지를 주지 않을까. 왜냐면 이천시는 사실 청주에도 SK 하이닉스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이 이천이 이제 증설을 하면서 공장을 증설을 하면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러면 그쪽으로 거주 공간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출퇴근을 한단 말이죠. 버스를 타고 셔틀을 타고 이제 셔틀로 다니기도 하지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인구도 많아지고 얘네 자체가 지금 거주할 데가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양지나 마장면 특히 이천에서는 마장면이 되게 끝에 용인과 이 이천시가 마주보고 있는 경계선이 있는데 그 네. 경계선에 가까운 데가 이 마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같이 이제 수요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면 이천시의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겠죠. 그리고 또 투자자들이 소액 투자 때문에 이천시에 관심을 많이 가졌었는데 뭐 이것저것 호재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액 투자로 해가지고 이천에 좀 사람들이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천이 또 흐름이 되게 좋거든요. 어떤 흐름이 좋아요? 이전에 상승 안 했어. 이제 막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약간의 흐름이 좋다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면에서 또 이천에 또 메리트를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천이 생각보다 인구가 그렇게 적지 않아요. 22만이에요. 그러네요. 그리고 또 올해 입주량이 조금 많지만 그 이후에 입주량이 좀 없어가지고 향후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일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긴 하거든요. 지방에 있는 핵심 도시 같은 원주, 춘천이 똑같이 인구가 30만 전후라고 해도 지방에서 핵심 지역이라고 보는 거랑 경기도에서 많은 막 100만 이렇게 있는 도시들 중에 막 20만 이렇게 있으니까 좀 상대적으로 조금 덜한 느낌이 있어서 그렇지 도시 자체가 사실 지방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작은 도시는 아니다. 흐름을 보면 이천이 지금 거의 안 올랐다가 최근에 조금 올라간 거 보이세요? 그러네. 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조금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전에서도 상승과 하락을 보면 어때요? 하락했다고 해도 크게 차이 없고 상승했다고 해도 사실 크게 차이 없이 그냥 우상향하는 기분으로 그냥 쭉 가는 느낌으로 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이는 이 상승은 어때요? 기존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조금 고개를 이렇게 들고 있다라는 느낌이 있죠. 매매 시장 강도가. 네, 시장 강도 보면 지금 고개를 진짜 절벽 상승장 보이는 것처럼 이 시세 그래프가 아니긴 하지만 최근에 쫙 오른 걸 느낄 수가 있어요. 뭔 일이야? 아무래도 용인의 그 영향도 있었고 경기도의 이제 상승의 기운이 외곽으로 많이 뻗치면서 그 기운이 또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싶긴 해요. 이천이 또 요새 좀 좋아진 게 옛날에 비해 지금 다른 애들은 정책발 역량으로 해서 거래가 좀 많이 됐었는데 얘네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좀 받긴 했거든요. 2019년 3월, 2020년 3월, 10월 그리고 올해 들어서 3월. 올해 들어서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들이 꽤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 6월 1일 전후로 해서 움직임을 보이는 지역들이 많은데 이천 같은 경우는 올해 초에 3월 달에 한번 분위기를 탔었던 거죠. 그래서 이쪽에 거래량이 보면 이전에 월 평균 거래량이 255건인데 네. 매매 거래량이 388건으로 이전보다 한 1.5배 이상 거래가 된 게 보이죠. 네. 이 3월에 한번 이천을 사람들이 한번 휩쓸고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이천에서 옛날에는 SK 하이닉스 주변에 있는 단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천 시내에도 사람들이 이제 더 관심을 가져서 사실 안흥동이라던가 증포동이라던가 그 이천의 중심 지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 지역들로 사람들이 좀 관심을 더 갖고 좀 퍼져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천에서 연차별 아파트 구성비를 좀 챙겨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요. 나이 비율. 네네네. 그러니까 단지의 연식이죠, 나이. 이천은 15년에서 25년 차 나이에 들어 연식인 아파트가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구축인 거죠. 15년에서 25년 차니까. 25년 차 넘어가면 재건축을 바라볼 만한 그런 단지잖아요. 근데 네. 그런 애들이 17,000세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축을 보면 지금 7,000세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신축에 가고 싶겠어요. 목말라 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신축이 입주가 되면 원래 안흥동이 메인이고 옆에 중심상권이 있는 게 이천이 메인인데 네. 그걸 좀 벗어나가지고 학교만 있다고 하면 이제 신축이라도 멀리 좀 이렇게 가려고 하는 수요들이 좀
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신축이 이천에서는 좀 메리트 있게 다가오는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10에서 15년 차도 6,000세대, 6,670세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5년에서 10년 차는 2,000밖에 없어요. 2,830.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구축 사시던 분들이 신축이다, 준신축급이다라고 하면 다들 조금 선호도가 좀 많이 올라갈 걸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연차별 아파트 구성비를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천시가 생각보다 인당 월 평균 소득이 낮지 않아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 거제도 그렇고 지방의 울산도 그렇고 대기업이 들어있는 데는 남다르더라고요. 지역의 그 소득 자체가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작다고 무시하지 말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소득이 높으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득 이꼴 주택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구매력. 네, 주택 구매력이 높아지니까 인당 월 평균 소득이 2021년 6월 달에 지금 379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네. 총 사업장 수가 2,476으로. 그러니까 이천이 사실 그 도시 규모에 비해서는 사업장 수도 좀 있고 월평균 소득도 좀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연차별 시세를 보면 연두색이 5년 미만이잖아요. 2019년 말만 해도 신축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상승률을 보면 신축이 압도적으로 높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전세도 그렇고 5년, 10년 차가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10년에서 15년 차가 따라가고 이게 이천은 되게 정직해요. 정직하게 제일 새 거가 가면 그 다음 애가 가고 그 다음 애가 가고 그 다음 애가 가는 게 보이고, 게다가 이 벌어지는 폭이 상당히 크게 처음부터 대부분 이렇게 섞이잖아요. 15년 차도 섞이고 네. 뭐 섞이는데 얘네는 그냥 정말 정직하게 가고 있고, 그 상승의 기운이 시작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가지고 이 초입이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제 막 고개를 들고 가는 듯한 분위기여가지고 관심을 가져도 나쁘지 않은 지역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이천에서는 사실 여기 부발역 인근으로 있는 이쪽 지역이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쪽에 있거든요. 여기 큰 땅, 이 빈 땅 보이시죠? 네. 여기에 SK 하이닉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 지역이랑 이 시내 이쪽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천이 지금 중리택지지구부터 해가지고 요 밑에까지 해가지고 개발을 좀 하고 있어요. 이천도. 그래서 여기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이쪽도 이제 개발하고 있거든요. 이천도 지금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면 사실 이천은 안흥동이랑 부발읍 그리고 여기 증포동이랑 갈산 이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아요. 이 이천은 되게 특이한 게 아파트 단지들은 요 동쪽에 다 몰려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는 조금 빌라라던가 단독주택이 많고 여기 중심 상업지구가 이쪽에 있고, 그리고 이천에 가면 이렇게 타서 쭉 도로를 타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이쪽에 딱 대문처럼 이천 롯데캐슬 요 골드스카이 단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롯데마트가 있는데 특징이 좀 구축들이 단지들이 많아요. 연식이 오래된 애들, 좀 썩은 애들이 많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네. 이 안흥에서 이 중심 지역에서 그나마 여기 앞에 있는 애들이 좀 신도시 느낌? 후랭이님이 좋아하는 느낌? 이런 느낌이 나는 데가 여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새 거 좋아하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생활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좋다. 지방 쪽에서는 초중고가 같이 있는 데가 많지가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초중고가 같이 있고 옆에 이제 안흥지라던가 여기 공원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생활권이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생활권들이나 상업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춰져 있어가지고 여기 단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수도권에서 살던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 안흥지 가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오, 예쁘더라고요, 안흥지가. 그래? 생각보다. 뭐 무슨 광교 호수공원이니, 뭐 일산 호수공원이니, 뭐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파트 단지에서 바라봤을 때 뷰도 괜찮고, 아담하니 이렇게 산책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대전 사람이잖아요. 이런 물만 있어도 땡큐야, 사실. 약간 그 답답한 느낌이 조금 사라지는 그런 느낌? 네, 제가 부산을 좋아하고 인천을 좋아하고 이런 호수공원이나 이런 저수지나 뭐 이런 걸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대전에서 물 한 방울 못 보고 자랐거든요. 뭐 갑천 정도 조금 이렇게 있지 사실 이렇게 물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게 있으면 좋긴 하죠. 그런 면에서 좀 이천에서는 나는 조금 소득 수준이 좀 된다. 그러면 이쪽으로 사람들이 오고 싶어하는 분위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갈산이나 증포 이쪽에서도 지금 신축들이 좀 이렇게 퍼져 나가고 있어요. 신축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들어오는 신축들은 또 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송정 이쪽으로. 근데 이런 송정이나 이런 것보다는 아무래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요는 기존의 원도심 안에 새로운 신축이 딱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제 신축에 목말라 있던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수요층을 받기가 훨씬 좋다. 특히나 이쪽 같은 경우 약간 이천의 대문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이쪽 안에서 살면 여기 나름 안에서 이천 안에서도 나 여기 살아 이러면 조금 사람들의 괜찮다? 너 좀 괜찮은 데 사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 것 같긴 해요. 안흥동 요 핵심 지역
네네네. 여기 아파트는 시세가 좀 어떻게 움직였나요? 얘네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어요. 지금 대장 아파트 롯데캐슬이거든요. 얼마 갈 것 같아요? 6억. 8사가 6, 네네. 7억 호가가 좀 7억 천까지도 지금 거래가 된 걸로. 네. 그래서 요새 2천이라고 해서 싸지 않아요. 여기 그림 보이시죠? 생각보다 멋있다니까요. 가보면 또 나중에 현장 가보면 이제 딱 앞에 대문, 제가 대문 같은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이천의 대문 같은 느낌이 롯데캐슬이 나온다고 했는데 시골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여기 안에서는 정말. 그래서 그 수도권에 살던 사람들이 왠지 자기 지방가 이러면 되게 그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그런 걸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잘 돼 있다. 실거래가를 좀 보면 뭐야, 실거래가 왜 그래? 지금 야. 날아가는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해서 쫙 가격이 날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2019년 말에 3억 9천, 그러니까 4억 정도, 4억대였는데 지금 매물 나오는 게 마지막에 이제 2021년 8월에 6억 5천 정도까지 해서 나오는 걸로. 그럼 얼마예요? 2억 차이 나죠. 여기도 매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기도 이렇게 뛰네요, 이렇게. 네, 이게 네. 팍팍팍 뛰는 게 눈에 보이죠. 그리고 여기가 전세나 이런 것도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다 보니까 임대 수요가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전세가도 4억 5천. 만약에 9월 말에 4억 대 샀다고 하면 한 바퀴 돌리고 나서 풀피. 그죠? 바로 되는 투자를 지방에서도 잘하면 이런 식으로 투자금 회수가 바로바로 되는 대신에 좀 신축이나 좋은 거 핵심 지역 핵심 단지로 가야 되겠죠. 저때 전세를 맞추고 한 바퀴 돌렸으면 풀피가 되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갱신 청구권 때문에 바로 풀피는 못 됐을지라도 조금씩 야금야금 안전하게 전세금 회수를 하면서 투자를 이어갈 수 있죠. 어떻게 보면 갱신 청구권 쓰면서 천천히 전세가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자금을 회수하는 게 되게 안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요새 세금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세금이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전세가가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세입자가 바뀌면서 전세가가 이미 여기서는 지금 4억대, 5억대 되는데 뭐 한 2, 3억대 맞춰놨다. 그러면 갱신청구에서 5%밖에 못 올려. 그래도 그거 조금 받았다가 다음에 받을 때 또 뭐 억대의 상승을 다시 가져오고 그거를 또 야금야금 세금으로 이렇게 하기가 자금 운용하기가 딱 좋게 세팅이 되는 시기가 또 아닌가 또 그런 생각이 은근히 좀 들기도 하더라고요. 여기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지금 4억대에서 지금 6억, 7억까지 날아가는 게 쭉 보이고 전세도 이전에 공급했을 때는 이만큼 가다가 이게 쫙쫙쫙 올라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단지를 볼 때 실수요가 받쳐주는지는 공급이 끝난 이후로 가격이 시세를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이런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안흥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 제가 신축이 몰려있는 데 쪽에가 많다고 했는데 여기 분양하는 애들이 또 많아요. 빨간 게 많네요. 네, 분양하는 애들이 많으면 어떻겠어요? 아무래도 SK 하이닉스나 이런 수요가 있는 차원에서 여기가 새로 조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가 점점 좋아질 거다. 이천에서 여기는 약간 나름의 랜드마크 그런 구역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주변에 있는 다른 아파트들도 보면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지금 얘네가 36평이 6억에서 7억 정도 지금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데이터를 보실 때 특징이 뭐냐면 지금 6억 8천이잖아요. 매물 가면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러니까 데이터 가격을 그 매물 가격이 못 따라가. 호가가 너무 많이 붙어가지고 차이 진짜 많이 나는 억대 차이 나는 애들도 봤어요. 최근에 제가 강의 준비하면서 느끼는 게. 사실상 얘는 7억이 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러니까 매물을 보려고 하면 6억대 찾기가 쉽지 않은 시장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수도권의 완전 핵심 지역처럼 막 그렇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데이터가 요새는 조금 호가가 많이 빨리빨리 치고 나가는 시기라서 데이터가 좀 그 가격을 찾아가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34평 얘가 4억 6천으로 나오고 얘가 3억 8천, 5억, 1.4억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새 브라운스톤 2000 이쪽 아파트도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왜냐면 얘도 나름 새 건데 가격이 3억대니까 착하게 보이는 거죠. 얘도 최근에 2021년 들어가지고 들썩들썩 해서 이렇게 쫙 간 걸 알 수가 있죠. 2021년 초에 여기 거래량이 보이잖아요. 거래량이 지금 2건, 6건, 6건. 이전에는 별로 많지 않다가 최근에 사실 이천은 올해 들어가지고 좀 각광을 받는 도시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도 매전을 보면 갭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5천 갭이면 지금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하면 나쁘지 않죠. 근데 매물을 보면 좀 다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제가 데이터를 요새 볼 때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흐름만 봐야지 가격을 보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가격이네 하고 관심을 갖고 들어가서 이제 흐름을 보고 매물 가격은 네이버 부동산 가서 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고 희망이 차서 어. 네이버 부동산 가면 현타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이천은 약간 그래도 가격이 그렇게 막 많이 움직이진 막 이렇게 않았을 엄청 거예요. 차이가 나진 않겠죠. 네, 한번 볼까요? 4.7억이네요. 아까 우리가 얼마 봤어요? 기억 안 나죠? 3억대였잖아요. 9천이 지금 뛴 거예요. 3억대, 3억 8천 실거래가 떴었는데 매물 가격은 지금 4억 7천이라잖아요. 한번 볼까요? 이쪽에 브라운스톤 2천 매물 가격 한번 확인하러 갈까요? 4억 7천 5억대도 있네요. 전세 3억 6천 전세가도 올랐고 지금 전세가도 보면 데이터랑 안 맞아요. 대부분 2, 3천 이상. 워낙 빨리 뛰니까. 네. 매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장님들도 이제 가격을 모른대요. 매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지역도 좀 많아요.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얘도 1억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아까 데이터로 봤을 때. 데이터로 봤을 때 3억 8천인데 네이버 매물로 봤을 때는 4억 7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정도가 지금 차이가 나는 거죠. 이천도 이제 수도권 핵심 지역 못지않게 좀 상승의 물이 가고 있고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실 근데 워낙 사람들이 요새 좀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요 위쪽 갈산이라던가 증포라던가 송정 여기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요. 그래도 우선 여러분들이 이천을 먼저 본다. 그러면 마장면, 부바릅, 그리고 안흥동, 그리고 증포, 갈산 이쪽으로 해서 먼저 요 서쪽 라인 그리고 이천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기준을 잡고 봐야 되잖아요. 얘보다 가치가 있네 없네 해서 항상 비교. 예, 비교 학문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항상 이 안흥동에 여기 신축 아파트가 몰려 있는 이 구역에 있는 애들을 기준으로 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이천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실거주가 정말 탄탄한지 제가 또 딱 가보면 알잖아요. 이게. 딱 느낌. 네, 청주에서도 그랬고 느낌이 딱 오거든요. 원주에서도 그랬고 딱 그 느낌이 어떤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